시장의 수급 분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인트 이성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보고 있으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심하죠. 예, 너무 길게 그리고 꽤 많이 지금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런 연속적인 순매도세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미국은 자고 일어나면 뭐 신고가를 한 달 동안에 뭐 10번을 갈아치우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타이틀도 그래서 달갑지 않은 외국인 연속 매도 기록이라고 좀 했는데요. 예. 우선 매도하는 이유가 펀더멘탈보다는 비펀더멘탈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더 답답합니다. 물론 악재도 있어요. 홍콩 인권법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MSCI 그 리밸런싱에 이어서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이슈로 다루겠지만 아람코 얘기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연속 매도는 어제까지 19일, 아마 오늘 또 새로운 기록 27일 갈아치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게 역대 연속 매도 기록을 찾아봤더니 6번째에 해당됩니다. 오늘로서 이제 5번째 타이를 기록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팔았던 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인데 이때는 중간에 한번 매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블록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블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38일 연속으로 매도했었고 그 이후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이때는 33일 연속 판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따지면은 대략 이제 그 5위까지 들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지수는 그래도 덜 빠졌어요. 좀 순매도 금액이 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평균 순매도 금액을 따져봤는데 일평균 순매도 금액상으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 낙폭으로 봐서는 두 번째 정도 낙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해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렇죠. 상당히 좀 기록이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이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쯤 들어올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 이 그 연속 매도 행진이 언제 멈출 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멈춘다면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연속해서 그 외국인 주식을 매도하다가 멈췄을 경우에 한 열흘 뒤에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낙폭 순서대로 쭉 보는데 파란색으로 두 개가 표시돼 있죠. 38일, 33일 판적이에요. 이게 올해 그 연속 매도 기간이 오래 길면 길수록 매도가 끝났어도 그 위에 시장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시장이 오래 팔았다면 그 여진이 오래 간다고 봐야 되겠죠. 심리 자체도 많이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에서 딱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가 딱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연속 매도를 했다. 그러면 외국인이 판 종목을 사야 되냐, 외국인이 산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뭐 가격 메리트냐. 아니면 외국인이 수급이 그 와중에도 샀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지금 2015년, 16년 1월은 이후에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2015년 9월 기준으로 연속 매도 기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5종목, 가장 많이 산 5종목이 열흘 뒤에 매도 그친 뒤에 열흘 뒤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더니 연속으로 그 와중에 샀던 종목은 조금 올랐어요. 근데 팔았던 종목은 그 이후에 더 크게 빠졌고 샀던 종목도 코스피의 수익률이 못 미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막 팔다가 멈췄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어떤 좀 시장에 미치는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샀다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관 수급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19일 동안 외국인이 그 연속으로 파는 와중에서 샀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카카오, FNF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왜 눈에 들어오냐면은 이 종목들은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도 같이 산 종목. 나머지 그 8종목들은 기관이 판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쌍끌이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한정시켜라.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지금 시세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좀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 소개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세 개 표 같은 경우에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드신 거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좋네요. 딱 뭔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를 그만뒀을 때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이 판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사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근데 그 포인트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수작업하느라고 조금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뷰는 딱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어떤 외국인의 매도세 이유 얘기하면서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이 이유를 언급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람코 상장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자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니까 영향 크지 않으면서도 뭐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이건 좀 소폭이나마 악재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아람코 얘기 MTN 그 탐난 주식 2PM에서도 또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좀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이유가 내일이면 공모가가 나와요. 이제. 오늘까지 기관 수요 예측이 예정이 돼 있고요. 좀 아람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뭐 다시 되짚어 보면은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순이익이 무려 1,111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1,111억 달러면 감이 안 올 텐데 애플 순이익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삼성전자 순이익이 한 3배 가까이 되고 삼성전자 플러스 애플의 순이익을 합쳐도 못 미칩니다. 그 아람코 순이익이. 그리고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아람코 빼고 메이저 정유사를 5개 정도 꼽고 있거든요. 5개 순이익 다 합쳐도 아람코 한 회사에 못 미쳐요. 근데 이 회사의 그 실적의 맹점은 뭐냐면은 이익 변동통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 기준으로는 세계 1등 기업인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익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올해 상반기에 이 회사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한 12%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실 겁니다. 유가 떨어지니까 유가에 너무 연동이 되는 회사고 그런 그 영향이 좀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이 회사는 IPO 금액을 일단 256억 달러 정도로 좀 목표를 삼고 있는데 그 무난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IPO 규모가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사상. 근데 이게 불과 1.5%를 공개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 그 발행 주식 중에서 1.5%만 그 공개를 하고 그 중에서 0.5%는 이 사우디를 비롯한 그 아랍 지역 개인 투자자들한테 일단 배분이 됐고요. 1% 정도가 이제 그 기관 투자자한테 배분이 됐는데 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11월 며칠이죠? 9일부터 이제 그 상장 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청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주 28일 날 목요일이죠. 끝났고 오늘까지가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최종 공모가가 결정되고 12월 11일 그러니까 예상치인데 이건 뭐 이거 일정은 그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우디의 그 타다울 시장에 일단 그 상장이 되는 걸로 예전에 뭐 일본 시장에 상장된다 뭐 여기도 아직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사우디 그 자국 내에 상장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 공모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아람코는 2조 달러짜리야. 그리고 굉장히 세게 우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하단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1조 5천억 달러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그게 거의 하단인 것 같은데.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그 세계 최고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근데 1조 2천억 달러니까 하단을 예상해도 역시 뭐 세계 최대의 공룡이 상장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반면에 유통 주식수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좀 머릿속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외국인의 유동성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람코 상장에서 수급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청약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돈 빼갖고 청약한대요. 그 돈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파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은 뭐 오늘 지나면 이제 일단 수요 예측이 끝나니까 좀 한시름 놓을 상황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MSCI 이머징 내에 뭐 상해 A주 확대가 됐었는데 사우디도 들어가게 된다, 이제 아람코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비중 줄어들 건 뭐 자명한데 그게 올해 12월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슈는 잠깐 물밑으로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슈는 1월 말이나 이렇게 등장할 것 같은데 대창 시장에서는 9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17일 동안 4조 6천억 팔았거든요. 오늘 부분 감안하면 5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더 팔 물량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신문에 뭐 뭉칫돈이 지금 뭐 아람코 공모주 청약 시장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니에요. 흥행에 실패했어요.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딱 나올 텐데 개인 청약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관은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2대 1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PO 관련해 갖고 뭐 그 투자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취소시키고 참여한 기업들도 공개를 안 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보 공개 안 하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생각보다 흥행이 잘 안 된다는 식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급상의 부담 요인도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SOE를 좀 무슨 수혜주로 수혜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대주주다 보니까. 대주주 상장하는데 무슨 수혜를 입습니까? 근데 이 지금 그 당초 2021년 예정됐던 것보다 빠르게 지금 상장을 하는 이유가 빨리 지금 그 비전 2030이라는 걸 몇 년 전에 내놨는데 아무것도 진척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지금 석유에서 비석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는 두바이 모델을 꿈꾸는 거예요. 네.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그렇다면은 궁극적인 수혜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건설주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중동 쪽에 관련 깊은 뭐 그렇게 좀 그것도 한 가지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코 얘기하면서 저도 몇 개 언론 뭐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직관적으로 쓰기에는 쉽죠. 쉽게 SOE를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잘 따져보면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는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뭐 내년 중후반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동향들 이번 주 증시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워낙 뭐 팔아대니까 그렇게 뭐 수급상으로 특징적인 종목을 찾기 어려운데 자 어제 그제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무선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등이 SK예요. 이 얘기는 외국인이 되다 안 되니까 이제 배당주 건드린다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기관은 한국전력을 아주 사랑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파는데 16일 연속 사고 있고 그래서 한국전력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관 수급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그제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은 카카오,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매가 워낙 말랐기 때문에 쌍끌이 매매되는 종목,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을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말 각양각색인데 종목들 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굳이 찾아보면은 쌍끌이 매수가 딱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이 한 종목 보이죠? HLB입니다. HLB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사흘 동안 연속으로 좀 사주고 있어요.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너무 망가진 상황인데 HLB 현재 지금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도 지금 사흘 연속 쌍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간 선, 파란 선 외국인과 기관이 아침부터 계속 쌍끌이 매수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쌍끌이 신호가 떴던 종목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거래를 많이 싫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오늘 쌍끌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 불과 4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금 한 종목의 HLB라는 거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HLB 일봉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일단 그 횡보 조정 국면에서 좀 그 상당히 좀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근데 주가는 안 올리면서 거래도 별로 안 실리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럴 때는 우리가 흔하게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뭐라고 얘기하죠?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이런 종목은 HLB는 현재 수급 상황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HLB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한 20초 남았는데 아까 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 쌍끌이 종목 나오는 것 중에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둘 다 오늘 좀 이거 잡히네요. 요새 드물게 안 잡혔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런 연속성이 일어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신기합니다.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지금의 수급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더 힌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